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1번째 금오신화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많이 들었었죠. 학교 다닐 때도 배우고 매월당 김시습이 지은 한문소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금오신화라는 거는 막 이런 글자로 씁니다만 우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그림으로 나온 것은 강화도 전등사입니다. 전등사. 금오신화에 왜 전등사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얘기는 천천히 풀어가고요.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만 참 아주 괜찮은 절인 것 같습니다. 이 절은 아마 굉장히 일찍 세워진 절인 모양이에요. 그 아도화상이라는 분이 이제 지은 절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오래된 절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381년에 세워졌다고 하네요. 네. 그 이후에 물론 여러 번 이렇게 바뀌었는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예, 전등사는 이렇게 전할 전자에 등불이란 등을 씁니다. 등을 전한다 그런 뜻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등사인데 원래 아도화상이 절을 지을 때는 이름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고려의 어느 왕비가 옥으로 만든 등을 여기 기증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전등사로 바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 하면 인터넷에 깊은 얘기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주로 낱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낱말 관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등사는 불법의 등불을 전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맥을 받아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전등사라는 절이 참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절입니다. 근데 제가 전등사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전등신화라는 그런 책 때문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중국의 구우라는 사람이 지은 전등신화를 어느 정도 좀 보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자들이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금오신화라 하면 전등신화라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전등사 말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한자가 다른 거예요. 전등사의 전등과 전등신화의 전등이 글자가 다르더라고요. 등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근데 이 전자가 좀 달라요. 전자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 명나라 때 구라는 사람이 편찬한 괴이 소설이다. 괴담 같은 것을 많이 전하는 그런 것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1378년에 아마 만든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위에 전등은 등을 전한다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등의 전은 이런 전자입니다. 자르다는 뜻의 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전후 할 때서는 앞전자는 우리가 대략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칼을 뜻하는 칼도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전이다, 자른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전지한다, 전지가위. 우리가 과수원이나 또 나무를 이렇게 화초를 할 때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가지를 자르는 것을 전지라고 하죠. 그 자르는 가위를 전지가위를 한다. 그때 자를 전자입니다. 네, 칼로 이렇게 잘 고르게 이렇게 키가 고르게 이렇게 자르는 것이 전이다. 그러면 여기서 전등은 무엇이냐? 등불을 자른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참 이렇게 좀 궁금해했었어요. 왜 이런 말을 붙였을까 해서 좀 찾아보니까 결국은 등불에 심지를 자른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불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지 않고 어떤 호롱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등불을 하는데 주로 심지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에 이제 기름이 있고 해서 심지가 많이 타면 좀 심지가 시큼해지고 조금 불빛이 좀 약해지죠. 약해서 좀 어두워지죠. 그러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심지를 올리고 새카맣게 탄 부분은 또 자르죠. 심지를. 그것이 전등이라는 거죠. 왜 그걸 심지를 자르느냐 하면 밤에 이제 책을 읽겠죠. 물론 낮이라도 좀 어두운 곳이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책이 하도 재미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심지를 돋워 가지고 자르고 또 읽고 또 읽는 동안에 불이 약해지니까 심지를 또 돋워서 자르고 그렇게 해서 읽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등이다. 너무나 재밌어서 심지를 계속 잘라가면서 읽는 책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등신화니 금오신화니 할 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저는 이러한 신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당군 신화처럼 이렇게 신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 신자더라고요. 두 개 다. 새로운 이야기.
물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옛날 얘기지만은 그 시대는 또 좀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였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금오신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등신화 그리고 전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금오신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금오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한 여러 개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크게 나누면 한자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모양이에요. 하나는 까마귀 오를 쓰고 하나는 자라오를 썼다. 이 자라란 뜻이에요. 자라. 거북, 자라. 근데 한자는 어려우니까 뭐 한자 우리가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라, 금오산 할 때는 자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7개 있는 모양인데 반 정도는 이 까마귀 오를 쓰고 또 반 정도는 아마 이 자라오자를 쓰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구미에 가면 금오산이 있습니다. 저도 구미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때 금오산에 그 주위를 자주 가고 산에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여기 금오라는 거는 금빛 나는 까마귀죠. 까마귀는 보통 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을 붙였어요. 이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해, 태양 속에 산다는 삼조고라는 세 발 달린 까마귀를 우리가 금오라고 하죠. 근데 이 금오라는 금오산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등사를 창건한 최초로 만든 아도화상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아도화상이 고구려 사람인데 신라 쪽에 와서 포교를 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해서 있었던 곳이 구미 선산 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있다가 거기에 절을 하나 지었는데 도리사란 절이거든요. 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특히 수험생 있는 수험 시간에는 그 손님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리사라는 절을 짓고 이렇게 앞쪽에 이제 금오산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황금빛 까마귀 모양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금오산이라고 지었다. 물론 그 전에 또 이름이 있었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금오신화는 어디에서 만든 책이냐 하면 경주 금오산에서 쓴 책이에요. 경주 금오산은 경주 남산을 의미하죠. 우리가 경주는 가는 곳마다 사실 유적이고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데 금오산, 남산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석불들이 마애불들이 있고 불상이 있고 불탑이 있고 그런 정말 괜찮은 유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몇 번 오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담긴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경주 금오산이 남산을 경주 금오산이라고 합니다. 남산은 역시 경주 서라벌의 남쪽에 위치했다 해서 남산인데 그 남산이 서라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어떤 큰 바위처럼 큰 그 거북처럼 보였다 해서 그렇게 해서 금오산이라는 이름이 뭘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금오신화는 매월당 김시습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단편 소설집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 매월당이 약 30세 전후에 금오산 용장사라는 곳에서 약 10년을 계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계시면서 이제 이 책을 지었는데 정말 조선 최고의 천재라고 하죠. 그래서 시습이라는 이름도 워낙 글을 잘해서 논어의 하기시습지라는 거기에 나오는 문구를 따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마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뭐 굉장한 천재시고 또 생육신의 한 분이죠. 네. 그런데 이 금오신화가 사실은 만들어지고 아마 별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우리 조선에서는. 근데 이것이 최남선이 1927년에 목판본을 동경에서 발행한 목판본을 발견했는 모양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 또 목판본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출간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걸 1884년에 아마 목판본을 동경에서 출간을 했는데 그걸 최남선이 보고 1927년에 이제 잡지에 소개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나중에 또 위키를 보니까 1999년에 옛날 조선의 선비 한 분이 쓴 필사본이 또 발견되었다. 뭐 이런 여기 기사가 있길래 제가 같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금오신화 할 때 오와 또 이 세신자에 대해서 이런 글자를 쓰는구나 하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